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사무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정치학 박사 남혜경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견제할 곳도 없습니다. 견제가 없는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판 게슈타포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준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네, 문재인 독재자라는 표현과 공수처가 독재자의 통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민주화 투쟁하면은 그 민변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민변 출신 변호사인 어떤 권경의 변호사도 문 대통령은 독재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간의 사람들은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통치가 어떤 히틀러 치하와 비슷하다. 국민을 조직하고 선동해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행정부 단일 국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일당 독재나 다름없다. 네. 그래서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 독재뿐만 아니라 사기성이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요 전에 그 보궐선거 알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했나요? 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 믿을 수 있냐 하니까 당헌당규에 못하게 박았는데 요번에 어떻게 해요? 당헌당규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장 내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 돼. 또 있는 게 선거법 알죠? 네. 4+1로 해가지고 유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했잖아요. 네. 또 하나 공수처법.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협치하겠다 이런 뜻인데, 비토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비토권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아쉬울 때는 국민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되고 나서는 저런 식으로 이 공수처법도 비토권 없앤다. 이것은 독재 정부 전에 어떤 사기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수처법은 처리 과정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소위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죠. 귀태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공수처라는 어떤 설사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네. 그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그건 틀린 것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 수단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상권분립의 가장 핵심이 견제와 균형인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수사와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고, 네. 견제 수단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왜 했나 혹시 기억나나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한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해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똑같이 공수처도 네. 말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해놓고 네.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에 없는 기구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 독재, 사실상 일당 독재, 그 다음에 어떤 국민에 대한 사기, 공수처 비토권 없앤 것, 보궐선거 이렇게 당헌 개정한 것, 4+1에서 선거법 바꾼 것, 이런 등등들이 너무나 할 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틀리다. 네, 맞습니다. 이건 독재보다 더 웃기는 정치 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공수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민주주의 요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게 일본의 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공수처는 입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정체불명, 귀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헌법에는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뭐 감사원장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도 없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또 무소불위의 유일한 조직.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지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공수처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켰어요. 왜냐면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가 필요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공수처법을 이번에 통과했어도 공수처법에는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 7인이에요. 네. 7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인사위원회 규정이 7인인데 그 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해도 인사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7명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 안 하면은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민주당이 이것을 법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5이면 과반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 과반인이 아닌 이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구성의 문제는 7인이라고 법에 못 박혀 있어도 법률을 자꾸 왜곡하고 자기 이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안 되면은 요번 공수처법처럼 법을 바꾸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전형적인 이 독재다. 그래서 민변의 어떤 권혜경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가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네.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이 뭐 혐의도 아직 없는데 징계위원회부터 여는 것을 보면은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검찰에서 빨리 이런 수사를 해서 산업 공무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지휘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방조, 네. 그다음에 어떤 신안반도 전략에서 북한의 어떤 원전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 어떤 범죄 행위를 낱낱이 저는 빨리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준비한 그 사진들이 이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료하면 이제 그 띄워지는 대로요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지금 자료 화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이 친문, 이 친문은 무죄고 반문은 무죄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국회 로비에서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연자 논성을 하는 그 자료 화면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진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이제 나오면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그 문재인 그 정권 그 조기 퇴진을 위한 정당, 시민, 사회단체 대표가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이런 게 오래간만에 듣는 거. 옛날 그 전두환 그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게 뭐 네.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들의 민주화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협의회 네. 이런 거를. 네. 요번에 하여튼 민변에서도 주장하고 여러 군데 주장한 것처럼 사실상 독재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네. 이런 요번에 공수처법 이런 경우도 폭정이에요. 야권의 비토권을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요구, 국민적 약속인데 이것을 안 한다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뭐 좀 내년 봄에 통과돼도 그 상관이 없는데 네. 추기를 해도 네. 그건 뭐냐? 원전 수사라든가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니까 이걸 빨리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인권 변호사까지 했는데도 그 어떤 그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폭정을 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시민당, 자유연대, 또 우리 국민노동조합 등 60여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7명의 뭐냐면 한 35명 참여해서 7명의 대표를 뽑았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 이재호, 김문수, 장기표, 그다음에 이희범 위원장, 자유연대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노조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폭정 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이런 뭐냐면 조직의 투쟁기구를 만들었고 7명을 공동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활동을 많이 한 게 사실상 자유연대 이런 네, 데죠. 그래서 네. 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 응원하는 화환 보내기 네. 360개 정도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를 규탄하는 조화 보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개인가 60개인가 화분이 왔어요. 그래서 꽃길이라고 냄새 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0개는 자기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저기 나오네요. 국민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이제 국민노동조합에서도 조화를 보냈죠. 법무부 앞에 그래서 추미애 장관 보라고 국민노조에서 꽃길을 만들어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조화를 보냈습니다. 어제 그제발로 444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원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 텔레비 보면 장송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앞에서 상여 행진하는 분들이 장송국을 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상여 행렬입니다. 민주주의 사망, 문재인 퇴진. 네. 저도 저기 가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84년도에 네. 김영삼, 김대중 중심이 된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이런 경우가 그런 분정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를 민주화를 이끌었는데 다시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독재의 길로 들어서서 비상시국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폭정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막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이제 태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상시국연대는 내년에 있을 서울이라든가 부산 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의 단일 후보를 이런 데 내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실정을 폭로하고 국민들이 심판하게끔 가장 앞장서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노동조합도 거기에 어떤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으신데요. 비계 일용직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파 애국자들이 공산주의 하니까 저들이 대놓고 행동하는 듯 합니다. 정말 공산주의가 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새롭게님께서는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노조 화이팅입니다. 위켄원 킴님께서는요. 국민노조 폭정정권 교체 선봉에서는 자유투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또 비계 일용직님께서도 이젠 우파도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요즘은 냉수 자주 마시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병 생겨 제명에 못 죽을 동의합니다.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또 위켄 원킴께서는 이희범 위원장님, 김준영 사무총장님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주십시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노조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오로지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이따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전제 정치, 히틀러 정치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대깨문 이런 데 보면은 중국의 홍위병들하고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 조리돌림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요새 그 문자폭탄 그런 게 조리돌림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지나간 시절의 유물 같은 경우를 다시 활용하는 그런 독재 정치, 어떤 전제 정치의 폭장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정당 시민 사회단체 대표가 연석회의가 매우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없는 집이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수 쪽이라는 분들이 선거에서 계속 지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원망되고 4분 5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 바쁘다가 이번에는 뭐냐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중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자. 요 하나가 같은 목이자. 이렇게 싸우는 방식은 서로 다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가장 큰 공통 분모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힘을 모아서 어떤 폭정을 종식시키자. 이 단일 대화로 모인 겁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서로 단체들의 의견과 주장은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 분모로 모였다는 것, 이것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의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권 그 폭정 종식을 위한 거라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모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폭정 종식 그 민주쟁취 비상시국 연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비상시국 연대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은 네.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되었다.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국가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파들이 지분싸움, 노선,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들 접어두고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대의 명분 아래 일치 단결하자.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노조도 국민들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그 공수처와 이 폭정 정식 그 민주쟁취 비상식 그 연대가 서로 이렇게 대척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의 의의를 대통령이라든가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수처가 맨 먼저 되면은 맨 먼저 누구를 고발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이라고 대통령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에 대해서는 뭐 법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이 탈원전 정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탈원전 정책에 문제도 있어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범법 행위 그리고 그 산업부 공무원이 지운 자료 속에 나오는 어떤 국가의 내란 외환의 어떤 그런 상황에 발생되는 에너지 주가, 매국 행위, 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까지 포함되었던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이 없는 어떤 수사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뭐냐면은 북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지원자로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각할 거예요. 기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각하면 그 이후에도 하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계속 남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요전에도 저번 주 얘기했지만 형법 95조, 99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외우 내환의 죄에 처하지 않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내환의 죄, 그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적국의 그 건설 계획을 만들어서 넘기는 것은 외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자부에 444개의 자료를 공개하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거부터 수사해라. 여기에 대통령이 그런 범죄의 의혹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제를 좀요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백신을
접종을 계속 뭐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백신 그 접종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간 코로나로 네. 국민한테 얼마나 국민을 통제했고 뭐 거리두기를 해라, 구상권 행사하는데 어기면 안 된다, 마스크 쓰면 벌금 내라, 뭐가 결혼식도 뭐 다 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면 정부에는 1년간 기간이 있었어요. 네. 가을에 되면은 그 날씨가 싸늘해지면은 대유행이 될 거라고 봄부터도 얘기 다 했는데 그럼요. 정부에는 뭘 했나요? 내가 봤을 때 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자연현상이어서 처음엔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존재의고 당연하죠. 그런데 네. 1년이 지났는데도 뭐라고 했냐. 지금 이제 와서 병상이 모자라다. 심각합니다. 뭐 인력이 뭐 있느니 네. 뭐니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국 같은 데 이미 백신을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그래 놓고도 뭐 했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FDA 승인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을 예약해놓고 3,300만 분은 그냥 그럴 계획이 있다 정도지 계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마치 네. 4,300만 명분을 예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계약하고 했는데도 굉장히 소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코로나로 국민을 통제하는 그 재미를 톡톡히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그런 그 자연재해, 네. 전염병으로 내모은 거 아니냐? 네. 이것은 조직적으로 네.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이것은 네.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 네. 아니 영국들도 했는데 대한민국 왜 그거 하나? 이 백신 확보 못합니까? 이것은 이 코로나 전국으로 국민 통제로 인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그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국민 통제하고 국민한테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백신을 선제적으로 구비하는 것,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게 다 뭐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 왜 이유를 댑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다른 나라 했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요. 네. 뭐냐면 이미 국민의 5배수의 백신을 전부 확보했어요. 왜 우리나라 못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벌써 K-백신 다, 그렇게 우수하다며. 맞습니다.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 확보. 아니 네. 이제까지 1년간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진의 교육하고 의료진 양성하는 1년간 뭐 했어요? 정부가 이런 대응책을 해야 국민이 경제활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백신 확보도 안 하고 적부도 안 하고 오히려 집회 금지하고 다른 데는 뭐 민주노총 같은 데는 가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코로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이용하고 백신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네. 저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살인 행위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다른 나라는 하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백신을 왜 확보 못하느냐? 우리가 뭐냐면 외국의 물정이 어두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외국에서 칭송도 자유롭고 뭐 G7에 들어가니 많이 하고 K방에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은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문재인 정권이 이 백신 구입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국민 통제만 계속하는 것을 코로나 독재 정권이라고 그럼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핑계로 국민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집회 결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알바하는 가장 그 어떤 이 경제 그 취약계층,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희생을 담보로 피눈물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 거기다가 또 자기 편에는 죄를 묻지 않고
뭐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뭐냐면 살인자라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장박 네. 목사님 같은 네. 경우 구속하고 민주노 총 봐주고. 바이러스는요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당연하죠. 네. 이런 행위를 보면은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자기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 코로나 독재를 시행하고 있다. 저는 명백한 코로나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선거 때도 계속 내년 선거 때까지도 코로나의 이 전국을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검사를 많이 하면 대상자가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지 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는 다 백신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뭐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백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아직까지도 뭐냐면은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백신은 그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민의 이동권, 경제권을 뺏는 겁니다. 백신을 뭐냐면 안 주는 것은 국민의 이동을 저해하는 거예요. 자유를 네, 빼앗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백신은 자유분탈이죠. 국민의 권리인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뭐냐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뭐냐면 잘 확보를 못한 것.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은 정권이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전국을 더욱더 지속시켜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뭐냐면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하는 백신 접종 우리나라도 연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지 않은 것 이것은 스스로 코로나 독재 정권인가 임을 스스로 밝힌다. 저는 반드시 백신 해야지. 이거 그 이유 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마스크 하나도 네. 돈으로 무료로 주면은 그걸 안 쓰면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백신 돈 주면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이제까지 백신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 규모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크겠어요? 캐나다 크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그 나라는요. 국민의 5배수의 백신을 이미 확보를 다 했어요. 영국 같은 데도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소극적이었다. 코로나 전국을 유지하고 싶은 정권의 속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문재인 정권을 하여튼 조기에 퇴진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되는 날까지 국민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동감하고요. 댓글을 또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민주노조원이었지만 정치색은 골수 우파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정원님께서는 국민노조 응원합니다. 네. 유혜상님께서는 국민노조 화이팅 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독재 정권 치하에서 국민들의 이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 하고요. 공수처법만 저렇게 정말 마치 본인들의 어떠한 권력을 갖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이 정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 것은 그래도 정당이나 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그렇죠.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그런 모임을 그래도 출발점을 했다는 것이 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노조TV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민노조에서 사무총괄 국장을 맡고 있는 정착박사 남혜경이었습니다. 김준용 사무총장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